이 집은 쓸모없는 자를 먹여 살리지 않는다. 분수를 모르면 이 술 밥 한 그릇도 지키지 못할 줄 알아라. 생선살은 큰아들 숟가락에 쌓이고 며느리 앞엔 시든 나물 접시만 툭 던져진다. 국그릇을 들자 시어머니가 그릇을 탁 쳐버린다. 뜨거운 국물이 손등에 튀어도 그녀는 비명을 삼키며 입술만 깨문다. 밥그릇 바닥에 눌어붙은 새카만 누룽지 냄새가 숨통을 조인다. 젓가락 소리가 마른 뼈 부딪히듯 방을 채운다. 식후 부엌 구석에서 찬물로 입안에 탄내를 헹군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타인이 가장 시린 법이다. 당신도 이런 서러움을 삼켜본 적 있다면 좋아요로 위로를 전하고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마당 어둠 속 누군가의 시선이 그녀를 노려보고 있다. 동이 트자마자 며느리는 안방 마루로 나섰다. 집안의 쌀장부를 정리하려 조심스레 붓을 집어들었다. 그 순간 시어머니의 억센 손이 며느리의 손목을 낚아챘다. 붓은 허공을 가르며 바닥으로 떨어졌다. 시어머니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붓을 주워 보란 듯이 큰 며느리의 손에 쥐어주었다. 진동하는 먹 냄새 사이로 며느리는 입 한 번 번근 못한 채 병풍처럼 서서 그 광경을 지켜봐야 했다. 마당에서는 둘째 아들이 헛기침을 뱉으며 며느리를 흘겨보았다. 경멸 어린 시선이 며느리의 살가죽을 파고들었다. 논밭 문서가 펼쳐진 자리, 셈이 잘못된 것을 본 며느리가 의견을 내려 입을 떼자마자 시어머니의 낮은 호통이 떨어졌다. 소란 피우지 마라. 질서가 있어야 집안이 선다. 안 사람은 주제 넘게 나서지 말고 부엌일이나 살피거라. 그 서슬 퍼런 한마디에 며느리의 말은 목구멍 안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큰 며느리는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빗장불을 넘기며 주파나를 튕겼다. 딱딱 소리가 며느리의 가슴을 후벼 팠다. 며느리는 결국 부엌으로 밀려나 식어 빠진 아궁이 재를 맨손으로 긁어냈다. 회색재가 날려 눈을 찔러도 눈물을 훔칠 여유조차 없었다. 저녁상에는 귀퉁이가 깨져 이 빠진 사기 그릇만이 며느리의 몫으로 놓였다. 다 식은 밥과 남은 반찬 찌꺼기가 가장 마지막에 닿았다. 허무 숟가락을 드는 며느리에게 둘째 아들이 들으란 듯이 비아냥거렸다. 형수님은 그저 밥이나 축 내지 않으면 다행이지요. 새로 들어온 사람이 어찌 깊은 곳 간 사정을 알겠소. 거친 부엌길에 갈라진 며느리의 손끝에서는 이미 피가 배어 나오고 있었다. 붉은 피가 툭 튀어 아까 튀었던 먹물로 얼룩진 낡은 치마폭 위를 적셨다. 검은 먹 자국과 붉은 피가 뒤섞여 기괴한 무늬를 만들어냈다. 이것은 단순한 냉대가 아니었다. 집안의 공기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고 무언가 다른 꿍꿍기가 시작되고 있다는 불길한 징조가 며느리의 숨통을 조여왔다. 장날 아침 시어머니는 며느리 앞에 놓인 거대한 광주리에 돌덩이 같은 무와 배추를 산더미처럼 쌓아 올렸다. 장정이라도 혀를 내두를 무게였다. 며느리가 비틀거리며 겨우 짐을 지자 시어머니는 뒷짐을 지고 가볍게 앞장섰다. 며느리는 두 걸음 뒤에서 숨을 헐떡이며 위태롭게 그 뒤를 따랐다. 땀방울이 비오듯 쏟아져 눈을 찔러도 닦을 손이 없었다. 시끌벅적하던 장터의 소음이 그녀의 등장과 함께 기묘하게 잦아들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짐승처럼 부려지는 며느리의 땀범벅이 된 얼굴에 꽂혔다. 저 집 며느리는 무슨 대역죄를 지었길래 저리 짐승처럼 사나? 수근거림이 들려오자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 걸음을 멈췄다. 일부러 사람이 가장 붐비는 어물전 앞이었다. 시어머니가 표독스러운 눈초리로 며느리를 쏘아보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군뱅이가 기어가도 너보단 빠르겠다. 젊은 것이 어찌 이리 꾀를 부리고 게을러 터졌느냐. 호통소리에 좌판을 벌이던 상인들마저 고개를 저었다. 쯧쯧 저러다 멀쩡한 사람 잡겠네. 독하다 독해. 거친 지프로 꼬은 광주리 끈이 며느리의 얇은 저고리를 뚫고 어깨 살을 사정없이 파고들었다. 끈이 닿은 자리는 이미 껍질이 벗겨져 붉게 부어오르고 진물이 배어나왔다. 그때 장터 주막 평상에 앉아 술잔을 기울이던 둘째 아들이 짐을 진 형수를 발견했다.
그는 안주를 씹으며 며느리를 손가락질하고는 낄낄대며 조소했다. 며느리는 수치심에 얼굴이 붉어져 고개를 푹 숙인 채 흙바닥만 보고 걸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고갯길 기진맥진하여 풀린 다리가 그만 돌부리에 걸리고 말았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며느리는 무거운 짐과 흙바닥에 처박혔다. 흙투성이가 된 며느리의 얼굴 위로 서늘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시어머니는 넘어진 며느리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혀를 찼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버텨야 한다. 그녀는 깨진 무릎에서 피가 흘러도 이를 악물고 홀로 일어섰다.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다시 광주리를 짊어지는 그녀를 보며 대문 앞에 집안 사람들은 그 고통을 당연한 듯 외면했다. 칠흑 같은 어둠이 기와 지붕을 무겁게 짓눌렀다. 자정 무렵 안채문이 삐걱 열렸다. 시어머니는 하얀 소복 차림으로 사당에 들어섰다. 향불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뱀처럼 휘어지는 희뿌연 연기가 처마 밑을 타고 며느리가 머무는 부엌 쪽방으로 스며들었다. 좁고 차가운 방. 며느리는 가슴을 쥐어뜯으며 마른 기침을 토해냈다. 쿨럭쿨럭. 고통스러운 기침 소리가 정막을 찢고 마당으로 퍼져나갔다. 시어머니는 그 소리를 듣고도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싸늘하게 방문을 닫고 안에서 빗장을 단단히 질러버렸다. 탁 하는 둔탁한 소리가 며느리의 심장에 비수처럼 박혔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진 마당, 검은 그림자 하나가 어슬렁거렸다. 둘째 아들이었다. 그는 숨소리를 죽인 채 부엌 쪽으로 슬금슬금 발걸음을 옮겼다. 그의 오른손에서 서늘한 쇠붙이가 희미하게 번뜩였다. 날이 시퍼렇게 선 낮이었다. 며느리는 문풍지에 뚫린 작은 구멍으로 그 광경을 내다보았다. 공포가 목구멍 끝까지 차올랐다. 심장이 터질 듯 요동쳤다. 그가 다가오는 곳은 며느리가 잠든 문 앞이었다. 살기가 등등했다. 그때였다. 부엌 문지방에 엎드려 있던 늙은 개가 벌떡 일어섰다. 평소엔 밥찌꺼기조차 먹지 못해 비틀거리던 놈이 이날만은 맹수처럼 털을 곤두세웠다. 으르렁. 목을 긁는 듯한 낮은 울음소리가 둘째 아들의 발목을 잡았다. 늙은 개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퍼런 횃불처럼 타올랐다. 한 발자국만 더 다가오면 목덜미를 물어뜯겠다는 서슬 퍼런 기세였다. 둘째 아들은 흠칫 놀라 뒷걸음질 쳤다. 짐승의 기백에 살인귀 같은 눈빛이 한풀 꺾였다. 언젠가는 내 손으로 저 개부터 치워버려야지. 재수 없는 짐승 같으니. 그는 바닥에 침을 퇴뱉고는 낯을 등 뒤로 감추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며느리는 다리에 힘이 풀려 문가에 주저앉았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다. 핏줄로 얽힌 사람들은 그녀를 해하려 하거나 외면했으나 오직 말 못하는 짐승만이 목숨을 걸고 그녀를 지키고 있었다. 며느리는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낡은 문빗장이 유일한 방패였다. 제발 아무 일도 없게 해주소서. 어느덧 강산도 변한다는 10년 세월이 흘렀다. 며느리의 검던 머리카락 사이에도 희끗희끗한 서리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었다. 밥상 위 며느리의 자리는 여전히 냉골이었고 밥그릇은 이가 나가 입술을 찌를 듯 날카로웠다. 며느리의 손등은 거친 노동으로 나무 껍질처럼 터져 있었으나 누구 하나 따뜻한 눈길을 주지 않았다. 마을의 큰 제사인 안녕제를 앞두고 집안이 분주해졌다. 시어머니는 장롱 깊숙한 곳에서 묵직한 붉은 비단 주머니 하나를 꺼내왔다. 제사에 쓸 귀한 은전이 가득 든 주머니였다. 주머니 입구는 이 집안 안주인들만 알 수 있다는 독특한 방식인 두 겹 매듭으로 야무지게 묶여 있었다. 시어머니는 잠시 주머니를 만지작거렸다. 며느리에게 맡기는 대신 보란듯이 재물상 한가운데 올려두었다. 며느리를 믿지 못한다는 무언의 시위였다. 그 순간 둘째 아들의 시선이 굶주린 늑대처럼 은전 주머니에 꽂혔다. 그의 인매가 비릿하게 비틀렸다.
그는 며느리가 들으라는 듯 중얼거렸다. 이번 제사만 끝나면 집안 판도가 바뀔 겁니다. 며느리는 못 들은 척 재물상을 마른 행주로 닦아내다 주머니의 매듭을 눈여겨보았다. 미세하게 풀린 매듭 끝이 눈에 거슬렸다. 그녀는 무심코 손을 뻗어 풀린 끈을 다시 단단히 조여놓았다. 그것은 10년간 곡간을 지키려 애썼던 습관 같은 손놀림이었다. 붉은 끈이 팽팽하게 당겨졌다. 그날 밤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리자 며느리의 방 주변에서 또다시 인기척이 느껴졌다. 서성이는 발자국 소리가 문풍지를 긁는 듯했다. 그때 마당을 지키던 늙은 개가 콩 하고 짖어댔다. 정막을 찢는 소리에 놀란 발자국 소리가 황급히 담장 너머로 사라졌다. 안방에 누운 시어머니는 이 모든 소리를 듣고도 짐짓 모른 채 하며 등만 돌렸다. 방 안의 불은 끝내 켜지지 않았다. 이튿날 아침 재물상을 살피던 며느리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다. 은전 주머니의 위치가 미세하게 바뀌어 있었다. 어젯밤 자신이 놓아둔 각도가 아니었다. 불안감이 등골을 타고 싸늘하게 기어올랐다. 그녀는 시어머니를 불렀다. 어머니, 주머니가 아닙니다. 입을 열려다 황급히 다물었다. 심장이 쿵쿵거렸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불길한 예감이 폭풍전야의 고요처럼 집안을 감쌌다. 재물상 위에 놓인 두 겹으로 꼬아 묶은 붉은 주머니 끈이 마치 며느리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처럼 보였다. 둥둥둥. 북소리가 마을 어귀를 찢을 듯 울려 퍼졌다. 오색 깃발이 장대 끝에서 미친 듯이 춤을 추었다. 1년 중 가장 중요한 마을 제사 당일이었다. 대문이 활짝 열리고 집안 식구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풀을 먹여 다림질한 하얀 한복은 눈이 부실 정도로 정갈했다. 그러나 그 단정한 옷차림 속에는 시커먼 속내가 또아리를 틀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마당 한가운데 놓인 육중한 재물상을 손끝으로 가리켰다. 상 위에는 붉은 비단으로 감싼 은전 주머니가 위태롭게 올려져 있었다. 집안의 번영을 비는 재물이었다. 떨어뜨리면 내 목숨으로도 못 갚는다. 똑바로 들어라. 목소리는 서리발보다 차가웠다. 그것은 단순한 지시가 아니라 저주에 가까웠다. 며느리는 마른 침을 삼키며 재물상 앞으로 다가갔다. 두 손으로 상다리를 잡았다. 묵직한 무게가 팔뚝을 타고 어깨를 짓눌렀다. 뼈마디가 비명을 질렀으나 내색할 수 없었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상을 들어 올렸다. 이마에 송골송골 맺힌 식은땀이 눈썹을 타고 흘러내려 시야를 흐렸다. 행렬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며느리는 가장 뒤에서 비틀거리며 걸음을 옮겼다. 발을 뗄 때마다 돌멩이가 집신 바닥을 찔렀다. 바로 뒤에서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다. 둘째 아들이었다. 그는 짐승을 모는 사냥꾼처럼 며느리의 뒤꿈치를 바짝 쫓았다. 그의 눈빛은 며느리의 발목을 노리고 있었다. 실수를 기다리는 하이에나의 눈이었다. 등 뒤에 꽂히는 살기가 등등하여 며느리의 오금이 저려왔다.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 구경 나온 사람들이 길을 양옆으로 터주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사람들은 땀에 젖어 파리해진 며느리의 얼굴을 힐끔거렸다. 그때였다. 대문 밖까지 쫓아 나온 늙은 개 한 마리가 며느리의 치맛자락을 향해 꼬리를 흔들며 다가왔다. 유일하게 그녀를 걱정하는 생명이었다. 며느리의 눈가가 젖어들었다. 개가 며느리의 발치에 코를 비비려는 순간이었다. 퍽 둔탁한 파열음이 들렸다. 둘째 아들이 늙은 개의 옆구리를 사정없이 걷어찼다. 깨갱 처절한 비명과 함께 늙은 개가 흙바닥에 나뒹굴었다. 며느리는 찢어지는 비명에 놀라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리려 했다. 그 찰나의 순간 발이 꼬였다. 육중한 재물상이 휘청였다. 상 위에 놓인 은전 주머니가 가장자리로 미끄러졌다. 구경꾼들 사이에서 비명 섞인 탄식이 터져 나왔다. 며느리는 숨을 멈추고 온몸의 근육을 비틀어 간신히 중심을 잡았다. 재물상이 수평을 되찾았으나 그녀의 심장은 곤두박질치고 있었다. 한눈 팔지 마라.
네가 감당해야 할 무게다. 시어머니는 넘어진 개는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 싸늘하게 쏘아붙였다.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어 흐르는 피를 삼켰다. 다시 앞을 보았다. 눈물이 고여 앞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걸어야 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마을 이장이 헛기침하며 다가왔다. 허허, 올해 재물은 아주 정성스럽구만. 며느리 힘이 장사야. 이장의 칭찬은 며느리의 가슴을 후벼 파는 비수였다. 아무도 그녀의 떨리는 손끝을 보려 하지 않았다. 제사터로 향하는 비탈길은 가팔랐다. 상위의 은전 주머니가 걸음마다 위태롭게 춤을 추었다. 뒤따르는 둘째 아들의 인매가 비릿하게 비틀렸다. 그는 며느리가 지쳐서 다리에 힘이 풀리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누군가 며느리의 발을 걸 준비를 완벽하게 마친 상태였다. 정작 앞마당은 숨이 막힐 듯한 팽팽한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다. 마을의 모든 시선이 며느리의 손끝에 매달려 있었다. 재물상의 무게가 어깨를 파고들어 뼈를 으스러뜨릴 것만 같았다. 며느리는 떨리는 다리를 지탱하며 천천히 무릎을 굽혔다. 땀으로 미끄러운 손이 상다리를 위태롭게 쥐고 있었다. 상을 제단 위에 내려놓으려는 찰나였다. 등 뒤에 바짝 붙어 있던 둘째 아들이 며느리의 팔꿈치를 툭 쳤다. 아주 은밀하고 교묘한 움직임이었다. 남들이 보기에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옷자락 같았으나 팽팽하게 당겨진 며느리의 신경줄을 끊어놓기엔 충분했다. 앗! 며느리의 입에서 짧은 외마디 비명이 터져 나왔다. 균형을 잃은 재물상이 덜컹거렸다. 상 한가운데 놓여있던 붉은 비단 주머니가 기우뚱하더니 옆으로 픽 쓰러졌다. 묵직해야 할 은전 주머니가 넘어지며 낸 소리는 기이할 정도로 가벼웠다. 그 순간 좌중의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다. 제사상 앞에서의 실수는 곧 조상에 대한 모독이자 집안의 몰락을 의미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어허, 부정탁의 재물을 함부로 다루다니 조상님이 노하시겠구만. 노인의 호통이 마른 하늘에 날벼락처럼 떨어졌다. 며느리는 사색이 되어 황급히 주머니를 집어들고 바로 세웠다. 손끝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다. 억울함이 목구멍까지 차올라 숨을 쉬기가 힘들었다. 분명 누가 쳤는데, 내 팔을 쳤는데 억울하다. 아무도 보지 못했단 말인가. 그녀는 고개를 들어 구원을 바라는 눈빛으로 시어머니를 찾았다. 시어머니는 정자 기둥 옆에 꼿꼿이 서서 이 광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러나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며느리의 위태로운 처지를 즐기는 듯 차가운 눈빛으로 정면만 응시할 뿐이었다. 그 눈빛은 도움의 손길이 아니라 네가 감당하라는 무언의 압박이자 차가운 형틀이었다. 제단 양옆에서 피어오르는 자욱한 향 연기가 며느리의 시야를 흐렸다. 매캐한 연기 속에서 사람들의 얼굴이 일그러진 도깨비처럼 보였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귓게 윙윙거리는 벌떼 소리처럼 들려왔다. 며느리는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였다. 식은땀이 콧등을 타고 뚝뚝 떨어져 메마른 흙바닥을 적셨다. 그때였다. 제사를 주관하는 마을 이장이 뒷짐을 지고 헛기침을 하며 다가왔다. 재물이 제대로 차려졌는지 검수하려는 절차였다. 이장의 시선이 며느리가 방금 다시 세워둔 붉은 주머니에 꽂혔다. 어디 보자. 올해는 재물을 넉넉히 준비했다고 했으니 조상님도 기뻐하시겠지. 이장의 손이 주머니 매듭으로 향했다. 며느리의 심장이 제사를 알리는 북소리보다 더 크고 빠르게 쿵쿵거렸다. 무언가 잘못 돌아가고 있었다. 며느리는 본능적인 공포에 질려 곁눈질로 둘째 아들을 보았다. 향 연기 사이로 그의 입가가 비열하게 말려 올라가는 것이 보였다. 그것은 사냥감이 덫에 완벽하게 걸려들기를 기다리는 짐승의 미소였다. 불길한 예감이 뇌리를 스쳤다. 어젯밤 미세하게 바뀌어있던 주머니의 위치, 그리고 방금 느껴진 가벼운 타격음, 며느리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흔들렸다. 이장의 거친 손이 붉은 끈을 잡아당겼다. 스르륵. 매듭이 풀리는 소리가 며느리의 목을 조르는 소리처럼 선명하게 들렸다. 이제 곧 폭탄이 터질 것이다.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이 코앞까지 닥쳐왔다. 정자 앞마당을 짓누르던 팽팽한 긴장이 날카로운 비명에 의해 산산조각 났다. 재물상 옆에 서 있던 둘째 아들이 며느리를 노려보며 핏대를 세웠다. 은전이 바뀌었소. 주머니 무게가 다릅니다. 그의 외침은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좌중을 강타했다. 수백 개의 의심 어린 시선이 화살처럼 며느리와 재물상 위 붉은 주머니로 쏠렸다. 며느리의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쳤다. 불길한 예감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다. 이장이 급히 다가와 거친 손길로 주머니를 낚아챘다. 붉은 끈을 풀고 내용물을 재상 위에 쏟아붓는 찰나 둔탁한 소리가 정적을 갈랐다. 툭! 은은한 빛을 내야 할 은전 한 잎은 온데간데 없고 흙이 묻은 거무튀튀한 돌멩이 하나가 덩그러니 굴러나왔다. 허옥! 사람들의 입에서 경악 섞인 탄식이 터져 나왔다. 신성한 제사 제물이 돌덩이로 변해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조상에 대한 능멸이자 마을 전체를 모독하는 행위였다. 둘째 아들은 기다렸다는 듯 며느리의 코앞에 검지를 들이댔다. 형수님이 오는 길에 주머니에 손을 대는 걸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소. 감히 재물을 훔치다니. 며느리는 사색이 되어 손을 내저었다.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다. 아닙니다. 저는 결코 맹세코 손대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절박한 항변은 성난 파도 같은 군중의 비난 속에 힘없이 묻혀버렸다. 며느리는 마지막 구명줄을 잡는 심정으로 시어머니를 쳐다보았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돌부처처럼 굳게 입을 다문 채 며느리의 간절한 눈빛을 차갑게 외면했다. 이미 짜인 각본이라는 듯 그녀의 눈에는 일말의 동요도 없었다. 침묵으로 며느리를 죄인으로 낙인 찍은 셈이다. 이장이 며느리의 앞으로 성큼 다가와 벼락 같은 호통을 쳤다. 이게 무슨 해괴한 짓인가? 당장 사실을 고해라! 마을 사람들의 눈빛이 순식간에 맹수처럼 험악하게 변했다. 저런 괘씸한 도둑년은 멍석마리를 해야 한다. 누군가의 선동에 군중이 술렁이며 며느리를 향해 포위망을 좁혀오기 시작했다. 공포에 질린 며느리는 뒷걸음질 쳤으나 등 뒤는 낭떠러지나 다름없었다. 둘째 아들이 쐐기를 박듯 비릿하게 웃으며 소리쳤다. 집안 망신을 시켜도 유분수지 도둑을 며느리로 두었다니. 그는 이장을 향해 고개를 조아리며 의기양양하게 덧붙였다. 관하로 넘겨야 마땅하오. 당장 포조를 불러 죗값을 치르게 합시다. 며느리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억울함에 가슴을 쥐어뜯어도 소용없었다. 바닥에 굴러다니는 돌멩이가 그녀의 처지 같았다. 이대로 끌려가면 모진 고문 끝에 누명을 쓰고 인생이 끝장날 판이었다. 절망이 그녀의 목을 조여와 숨조차 쉬기 힘들었다.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 며느리의 흐릿한 눈물 너머로 무언가가 보였다. 멀리서 흙먼지를 일으키며 미친 듯이 달려오는 그림자가 있었다. 아까 둘째 아들에게 걷어차여 쓰러졌던 그 늙은 개였다. 절뚝거리는 다리로 헐떡이며 달려오는 개의 눈빛이 며느리를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성난파도처럼 일렁이는 군중이 며느리를 죄인 취급하며 포위망을 좁혀왔다. 살기등등한 비난의 화살이 며느리의 전신을 난도질했다. 그 혼란한 틈을 타 둘째 아들이 슬금슬금 인적이 드문 마을 우물가 쪽으로 뒷걸음질 쳤다. 그의 헐렁한 소매 안쪽이 무엇인가 가득 들어찬 듯 부자연스럽게 불룩했다. 죄지은 자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다. 그때였다. 흙먼지를 뒤집어 쓴 늙은 개가 단말마의 비명을 지르듯 짖으며 군중을 뚫고 달려들었다. 놈은 며느리가 아닌 도망치려던 둘째 아들의 바짓가랑이를 사납게 물어뜯었다. 짐승의 이빨이 살점을 파고들듯 깊게 박혔다. 이 미친 개가 놓지 못해. 둘째 아들이 악을 쓰며 발버둥 쳤다. 개를 떼어내려 격렬하게 몸부림치던 그 순간 그의 넓은 소매 속에서 묵직한 주머니 하나가 툭 하고 튀어나갔다.
주머니는 우물가 단단한 돌바닥에 부딪히며 짤랑하고 맑고 천가한 소리를 냈다. 매듭이 풀리며 햇빛 아래로 진짜 은전들이 쏟아져 나와 요란하게 굴러다녔다. 순식간에 웅성거리던 사람들의 소음이 거짓말처럼 딱 멈췄다. 바닥에 구르는 은전의 영롱한 반짝임이 그 어떤 변명보다 명확한 진실을 웅변하고 있었다. 당황하여 사색이 된 둘째 아들은 이성을 잃었다. 자신의 죄가 만천에 드러나자 그는 눈에 뵈는 것이 없었다.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물듯 그는 증거를 인멸하려는 듯 닥치는 대로 앞을 가로막은 며느리를 거칠게 밀쳤다. 비켜! 다 비키란 말이야! 그의 악에 바친 고함과 함께 며느리의 몸이 뒤로 휘청였다. 며느리가 밟은 곳은 하필이면 검푸른 이끼가 잔뜩 낀 미끄러운 우물 가장자리였다. 중심을 잃은 그녀가 외마디 비명과 함께 캄캄한 우물 안으로 빨려 들어갔다. 바닥이 보이지 않는 깊은 어둠이 아가리를 벌리고 그녀를 삼키려 했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 돌부처처럼 서 있던 시어머니가 번개처럼 몸을 날렸다. 그녀의 억센 손이 추락하는 며느리의 팔목을 가까스로 낚아챘다. 팽팽한 긴장감이 우물가를 감쌌다. 두 여인의 몸이 함께 우물 안쪽으로 위태롭게 기울었다. 시어머니는 미끄러지지 않으려 우물가 날카로운 돌을 무릎으로 세게 찍어 눌렀다. 거친 돌부리에 무릎이 찍히는 둔탁한 소리가 났다. 찢어진 치맛자락 사이로 붉은 선혈이 터져 나왔다. 시어머니의 악력은 쇠갈고리처럼 단단했으나 자세는 위태로웠다. 뚝뚝. 시어머니의 손을 타고 흐른 뜨거운 피가 공포에 질린 며느리의 창백한 뺨 위로 떨어졌다. 죽음의 문턱에서 두 여인의 시선이 얽혔다. 어머니, 이러다 같이 떨어집니다. 제발 놓으세요. 입 다물어라. 꽉 잡아. 내 목숨이 붙어있는 한 절대 놓지 않는다. 시어머니의 팔에 핏줄이 터질 듯 솟아올랐다. 단말마의 기합과 함께 며느리의 손을 쥐고 버티는 사이 정신을 차린 마을 장정들이 달려와 며느리의 몸을 우물턱 위로 끌어올렸다. 두 여인은 흙바닥에 엉겨붙어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시어머니는 피투성이가 된 무릎을 떨면서도 바닥에 주저앉은 며느리의 앞을 온몸으로 막아섰다. 맹수를 막아서는 어미곰 같은 기세였다. 촌장이 바닥에 떨어진 진짜 주머니를 집어들었다. 흙먼지가 묻었으나 입구를 봉한 매듭의 모양새는 독특하고 정교했다. 촌장은 매듭을 유심히 살피더니 사람들이 모두 볼 수 있게 주머니를 높이 치켜들며 벼락 같은 목소리로 선언했다. 이 매듭은 위조할 수 없는 증거다. 둘째, 네가 바꿔치기 했구나. 이 두 겹 매듭은 안주인만이 묶을 수 있는 비법이다. 모든 눈길이 엉망이 된 옷차림의 둘째 아들에게 꽂혔다. 진실은 백마디 말보다 결코 흉내낼 수 없는 손끝의 습관에서 증명되었다. 둘째 아들은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치다 다리가 풀려 털썩 주저앉았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으나 변명은 나오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피 묻은 손을 꽉 쥔 채 좌중을 향해 또렷이 입을 열었다. 내가 너에게 모질게 대한 것은 저 독사 같은 둘째의 눈을 속이기 위함이었다. 그녀의 서늘한 시선이 바닥을 기는 둘째 아들을 꿰뚫었다. 큰아들을 독살하고 집안 실권을 쥔 저놈이 네가 나에게 사랑받는 것을 알면 당장 너마저 해쳤을 것이다. 너를 안채해드리면 밥에 독을 탈 것이 뻔하여 차라리 바깥일만 시키며 목숨이라도 부지하게 한 것이다. 내 힘이 미약하여 관에 고발할 증좌를 모을 때까지 10년을 피눈물로 버텼다. 사람들은 그제야 지난 10년의 지독한 냉대가 며느리를 살리기 위한 철저한 보호막이었음을 깨닫고 탄식했다. 시어머니가 떨고 있는 며느리를 돌아보았다. 내 방식이 모질었으나 너를 살리기 위함이었다. 이제야 짐을 더는구나.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피 묻은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냈다. 뼈에 사무쳤던 서름이 녹아내렸다. 도망치려던 둘째 아들의 앞을 늙은 개가 가로막고 사납게 으르렁거렸다. 아기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다. 둘째 아들은 고개를 떨구고 자신의 모든 죄를 자백했다.
마을 어귀에 모인 사람들의 눈초리가 매서운 회초리처럼 둘째 아들을 찔렀다. 촌장의 명에 따라 장정들이 달려들어 폐륜을 저지른 둘째 아들을 오랏줄로 꽁꽁 묶었다. 관에서 출동한 포졸들이 그를 끌고 가려 하자 누구 하나 토를 달지 않았다. 둘째 아들은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울부짖으며 시어머니의 치맛자락에 매달렸다. 어머니,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잠시 미쳤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냉정하게 옷자락을 뿌리치고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아들을 향한 온정이 남아있지 않았다. 굿간을 맡을 자격은 욕심이 아닌 신의를 지키는 사람에게 있는 법이다. 내 눈앞에서 사라져라. 결국 둘째 아들은 목에 무거운 칼을 찬 채 포졸들에게 끌려 관하로 압송되었다. 그의 처량한 뒷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시어머니의 깊은 뜻을 칭송했고 그동안 오해했던 며느리에게 다가와 고개를 숙였다. 인광보라 했소. 자네가 쌓은 덕이 자네를 구한 게야. 집으로 돌아온 시어머니는 상처 입은 무릎에 약을 바르면서도 며느리를 안방으로 불렀다. 그녀는 장롱 깊숙한 곳에서 묵직한 노소에 열쇠 꾸러미를 꺼내 며느리의 거친 손바닥 위에 올려주었다. 손목이 시큰거릴 정도로 무거운 집안의 모든 권한을 상징하는 열쇠였다. 이건 원래부터 내 것이 되어야 했다. 이제는 숨기지 않으마. 짤랑. 쇠붙이가 부딪히는 맑은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그 소리는 마치 지난 10년간 굳게 닫혀있던 며느리의 인생이 활짝 열리는 소리처럼 들렸다. 며느리는 차가운 열쇠를 가슴에 품고 오열했다. 억눌렸던 서름이 댐이 터지듯 쏟아져 나왔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큰 며느리와 다른 식구들은 며느리의 눈치를 살피며 슬금슬금 부엌으로 피해 일감을 찾았다. 이제 집안의 서열이 누구를 중심으로 재편되었는지 본능적으로 깨달은 것이다. 마당 한켠에서는 늙은 개가 편안하게 누워 꼬리를 살랑거렸다. 더 이상 주인을 지키기 위해 이빨을 드러낼 필요가 없다는 듯 녀석의 눈망울은 평온했다. 바람이 처마 끝 풍경을 스치고 집안의 공기는 한결 부드러워졌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무릎에 얼굴을 묻고 지난 세월의 피눈물을 씻어냈다. 시어머니의 투박한 손이 며느리의 떨리는 등을 천천히 아주 오랫동안 토닥였다. 고생 많았다. 이제 다 끝났다. 며느리의 손에 들린 묵직한 노소에 열쇠 꾸러미가 오후의 햇살을 받아 반짝였다. 가슴에 박힌 상처는 흉터로 남겠지만 이제는 그 상처를 스스로 치유할 힘이 그녀에게 있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저녁, 사랑채 마루에 다시 밥상이 차려졌다. 며느리는 늘 앉던 구석자리에 조심스레 몸을 낮췄으나 감도는 공기는 어제와 완연히 달랐다. 그녀의 눈앞에 놓였던 이가 나가 입술을 찌르던 낡은 사기 그릇은 온데간데 없었다. 대신 윤기가 흐르는 번듯한 놋그릇에 하얀 쌀밥이 고봉으로 담겨 김을 모락모락 피워 올리고 있었다. 시어머니가 젓가락을 들어 잘 구워진 생선의 가장 두툼한 살점을 떼어냈다. 그 귀한 살점은 망설임 없이 며느리의 밥그릇 위에 툭 얹어졌다. 투박하지만 깊은 전기 담긴 손길이었다. 먹거라. 내 이름은 연혼기라 했지. 많이 먹거라, 연혼가. 10년 만에 처음으로 야나 너가 아닌 본연의 이름이 불렸다. 며느리의 숟가락질이 허공에서 멈칫했다. 밥알을 넘기기도 전에 뜨거운 것이 모굴대를 치고 올라와 눈시울이 붉게 물들었다. 아궁이 타오르는 불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붉고 따뜻하게 감싸 안았다. 고된 시집살이와 모진 풍파를 겪어낸 뒤에야 비로소 두 사람은 한 밥상에서 마음을 놓게 되었다. 식기 전에 들어라. 잘 먹겠습니다, 어머니. 며느리는 눈물 섞인 밥을 크게 떠 입안 가득 밀어 넣었다. 발치에서는 늙은 개가 배를 드러내고 편안한 숨소리를 내며 잠들어 있었다. 창호지 밖에는 매서운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있었으나 방 안은 더 이상 춥지 않았다. 길고 시린 겨울이 마침내 끝나고 두 여인의 곁으로 비로소 따스한 봄이 찾아들고 있었다.